안녕하세요. 위생사 환경위생 필기교재 429페이지 소독 방법별 분류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428페이지에는 소독의 의의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소독의 종류가 가장 완벽한 소독이냐, 어떤 것이 감염을 막는 거냐, 어떤 것이 포자를 제외한 나머지 병균을 다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죽이는 것은 멸균, 이거는 포자까지 다 죽이는 거, 이게 가장 센 소독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살균이죠. 살균. 이 균을 죽인다는 뜻인데 얘네들은 포자를 제외한 나머지 병균들을 다 죽인다는 뜻이고, 소독이 있는데 소독은 영문으로 디스인펙션,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얘네들은 나쁜 놈만 죽이는 거다, 독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성 미생물만 죽이려고 하는 게 소독. 그 외에는 뭐 방부도 있고요, 제균도 있고 정균도 있습니다. 다 뭐냐면 정균과 방부 같은 경우에는 꼭 이렇게 제균을 중간에다 넣더라, 이상하게. 저번에도 그러더니. 그죠? 방부와 정균 같은 경우에는 균의 성장과 증식을 멈추자는 거고, 제균은 균을 제거한다, 균을 걸러낸다, 필터링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같이 참고하고 요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독제가 살균하는 살균 기전도 중요하니까 산화작용을 하는 소독제 또는 가수분해 작용을 하는 소독제,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살균제 또는 단백질과 중금속 염을 형성해서 활성을 잃게 만드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소독제의 살균 기전은 전부 다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들을 죽이거나 증식을 못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균을 죽일 수 있느냐, 균의 단백질을 응고시키면 균은 죽는 거죠. 달걀을 깨가지고 흰자가 하얗게 응고되면 달걀이 죽은 거죠. 걔네들 다시 얼르고 달라가지고 막 아무리 품어봤자 병아리가 되지 않는 거니까 단백질이 변성됐다는 건 죽었다는 거거든요. 단백질의 활성이 없어졌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균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균도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에 효소라든지 단백질 같은 것들을 불활성화시켜서 죽인다는 뜻입니다. 또는 세포벽이나 세포막을 못 쓰게 만든다거나 균을 터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균이 있어서 어떤 세균이 있는데 이 세포막으로 둘러싸인 균을, 세포벽이나 세포막으로 둘러싸인 균을 터트리면 안에 들어온 국물이 흘러나와 죽겠죠. 그게 이제 세포벽이나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거, 아니면 그 세포막이나 세포벽,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응고시키거나 못 쓰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428페이지의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 세포가 있어, 균 미생물이 있는데, 병원성 미생물이 있는데 걔네들의 단백질을 못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 가수분해를 해버리거나 터트려 버리거나 응고시키거나 그 안에 있는 효소도 어차피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응고될 적에 효소도 같이 응고가 된다거나, 또는 필수 효소가 응고가 돼서 활성을 잃어버리면 이 병원성 미생물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것들, 거기에 해당하는 산화에 해당하는 것들, 가수분해에 해당하는 것들 몇 가지만 외워두시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어렵게 변형돼서 나와도 틀릴 일이 전혀 없고, 우리가 뭐 위생사 시험만 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시험이나 다른 국가고시나 자격증 시험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공통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어떤 책을 읽어도 다 이해가 되시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게 429페이지에도 나와 있잖아요. 탈수작용이라든지 삼투압의 변화라든지. 아무튼 그 균이 있을 때 그 균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 거냐. 세포막이나 세포벽을 터뜨린다거나 효소를 불활성화시킨다든가. 효소를 불활성화시키면 필수 대사작용이 안 될 거고, 필수 대사작용이 안 되면 그 균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그 균에 사용되어 있는, 그 균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못 쓰게 만들면 그 균도 죽는 거죠. 뭐 계란 삶아가지고 응고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독제의 효력을 좌우하는 조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이 촉진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더운 물에 빨래를 하면 좀 더 빨래가 깨끗하게 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락스에다가 흰 빨래를 담글 적에도 더운 물에다가 락스를 풀어가지고 담그는 게 훨씬 빨리 깨끗해지겠죠. 그 다음에 오래 담가두면 더 깨끗해지겠다는 거.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그래서 락스를 락스통에 들어있는 희석 배수대로 누가 쓰나요? 그냥 적당히 알아서 넉넉하게 풀죠.
세제를 세탁기에 풀 적에도 우리는 그 세제통에 들어있는 어느 정도의 빨래, 어느 정도의 양을 쓰라는 이런 것들 잘 보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넣죠. 많이 넣으면 더 깨끗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일단 나중 문제고, 일단 내 빨래가 깨끗해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활발하게 반응이 일어나서 깨끗해진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접촉면이 크면 클수록, 이건 다 아시잖아요. 가루가 표면적이 크니까 훨씬 반응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알약보다 가루약보다 물약이 훨씬 속도가 빠르고, 고기도 덩어리 고기보다 다져놓은 고기가 훨씬 빨리 상하죠. 그거는 이제 접촉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표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화학 반응이 빨라진다는 그런 뜻이고, 적당한 수분은 있어야 소독제의 효력이 좋아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수분이 많아지면 희석이 되겠죠. 희석이 되면 소독제의 그 적정한 희석 배수를 오버하면은 소독약이 잘 안 듣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도 중요해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독력의 지표는 뭐냐? 석탄산 개수다. 석탄산은 뭐냐? 페놀이다. 벤젠고리 위에 OH가 하나 붙어 있는 게 페놀이고, 벤젠고리는 냄새나는 방향족 고리고, 안 그래도 이제 다 아시겠죠? 그 방향족 고리가 들어있으면 냄새가 나는 건데, 얘는 특히나 냄새가 독하고 진하고, 그래가지고 바닥 청소라든지 토양 청소라든지 아니면은 재래식 화장실 이런데 청소할 때, 바닥 청소할 때 많이 쓰이는 거였는데, 얘네들이 살균력의 지표로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페놀을 일로 놓고 다른 소독약들을 거기에 비교해서 사용하는 스탠다드죠.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게 페놀이다. 페놀은 다른 말로 석탄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예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었던 거, 그 지표가 되는 균은 장티푸스와 황색 포도당구균. 여기서는 그냥 포도당구균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포도당구균 하면 황색 포도당구균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포도당구균 또는 황색 포도당구균 둘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독 방법별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소독 방법에는 물리적인 소독이 있고 화학적인 소독도 있고, 물리적인 소독에는 첫 번째가 가열인데, 가열은 건열과 습열인데, 건열은 말 그대로 건조한 열이죠. 습열이 반대말인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물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냥 불을 갖다 댄다든지, 그게 화염멸균이고, 화염멸균에는 소각도 들어갑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소각은 태워서 없앤다는 거고, 화염멸균 같은 경우에는 유리나 금속 같은 것들에다 불을 직접 대가지고 표면을 완벽하게 살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열은 불꽃을 직접 대면 꺼즈나 솜 같은 거는 다 타버리고 이러면 못 쓰게 되니까 드라이 오븐에다 집어넣어서 살균을 하는 거죠. 근데 건열은 습열만큼 열 전달이 효율적이지가 못해서, 그렇죠. 오븐에다가 뭔가를 데피거나